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세계사를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사보다는 세계사를 더 좋아하거든요. 한국사 수업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사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1학년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한국사 수업을 자꾸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세계사가 재밌고 수업 준비도 세계사 준비할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다른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이 영상은 보니까 세계사 듣는 친구들만 듣는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건 작년부터 이제 세계사가 안동 우리 학교에 개설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날이 제일 기분 좋고 재밌어요. 근데 학생들은 한국사를 더 좋아하고 세계사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비극이죠.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번 해가지고 이제 수당 시대로 넘어갑니다. 아마 이게 요 적히는 넘버링이나 뭡니까 우리 유튜브 제목으로 들어가는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뭐 판서를 가지고 나중에 확인하고 할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당시대입니다. 중국사 계속 하고요. 자, 뭐 쭉 이어지는 거죠. 그죠? 한나라, 진나라가 통일했다가 한나라는 좀 길게 갑니다. 한 전한 후한 합치면 한 400년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혼란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위, 진, 남북조. 이게 대략 한 220년부터 589년까지 대략 370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혼란기죠. 여기는 통일왕조 안정기라고 한다면 혼란기입니다. 이 혼란기가 이제 마감되고 수나라, 당나라에 다시 안정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 한나라와 수나라, 당나라가 저번에 말했듯이 좀 비슷하다 하는 거죠. 진나라가 통일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금방 망해요. 한 15년 만에 망하죠. 통일한 지. 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이라는 아주 큰 업적을 남겼지만 30년 만에 망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나라가 400년 길게 이어갔듯이 뒤에 당나라도 한 300년 정도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꾸 잉크가 떨어져가지고 좀 겁나네. 옷에 묻을까봐. 자, 하여튼 보겠습니다. 1번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나라라고 적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자, 589년부터 618년입니다. 자, 수나라는 세운 사람은요 양견이라는 사람이에요. 양견이 건국했어요. 양견이 건국했습니다. 그럼 양견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니까 옛날에 그 위진남북조 시대 하면서 남조 북조 할 때 서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서위의 장군입니다. 서위라는 나라, 그죠? 나중에 이게 뭐 북주가 되죠, 그죠? 북주 여기에 장군입니다. 요 사람이 이제 건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진나라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나라, 요 진나라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요 위진남북조 할 때 진나라가 아니고 그 진안시대 할 때는 고 진나라. 그래가지고 30년 같으면 되게 짧은 기간인데 남긴 거는 되게 많아요. 알겠죠? 진나라도 뭐 통치체제 이런 걸 거의 뭐 중국의 통치체제의 기본을 완성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이은 시기에 당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제도들이 되게 좋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하여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을 통일하죠. 이때 말하는 중국은 위진남북조를 이야기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업적이라면 통치 제도를 정비합니다. 율령체제라고 부르죠. 율령체제, 법.
그리고 행정법, 형법 이걸 합쳐서 율령이라고 하는데 요 체제를 만든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뭐를 하느냐? 과거제를 실시하죠. 알겠죠?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관리를 뽑는 데 있어서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가느냐? 저 1800, 1900년대까지 가요. 알겠죠? 뭐 변법 좌강운동 1800년대 말 이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거의 한 1200, 1300년 동안 중국 역사 관리 선발 제도로 자리 잡는 게 이겁니다. 과거제도. 그럼 과거제도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시험 치는 거지.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 그 전에 있었던 뭐 관리 선발 제도 있잖아요. 뭐 한나라 때 있었던 뭐 향거리선제.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위진남북조 너무 길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뭐 구품 중정제. 이 향거리 선제나 구품 중정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이거는 추천 제도예요. 추천. 시험도 조금 있긴 한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요거는 구품 중정제야말로 진짜 100% 추천이고, 그지? 요런 제도에서 이제 시험 좀 뭔가 공정한 제도로 바뀐다 하는 얘기죠. 이 과거제입니다. 이거는 뭐 뒤에 중국 역사 거의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뭐 이거는 뭐 한국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과거제를 실시한다 하는 거고, 이거 말고 뭐가 있노? 균전제. 이런 건 다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나오는 거죠. 그죠? 북이 때 나왔던 균전제. 균전제라는 게 뭐예요? 땅을 나누어 준다 하는 거죠. 이거를 바탕으로 한 세금제도인 조용조. 그 다음에 부병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당나라 할 때도 이야기를 할 텐데, 뭐 기존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거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수나라가. 알겠죠? 균전제를 쉽게 말하면 땅을 지급하는 거고, 조용조라는 거는 이거를 바탕으로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세금 거두는 거, 뭐 쌀을 앞에 조는 조세, 뒤에 용은 우리로 치자면은 뭐라 해야 되노? 그 부역,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조는 특산물. 요 제도입니다. 요 제도. 그러니까 땅을 줬으니까, 나라에서 농민들한테 땅을 줬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 해야지. 그리고 부병제. 이건 뭐예요? 옛날에 그 서위 시대 때 나왔던, 위진남북조 시대 때 나왔던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군대 간다. 이 제도를 정비한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이거는요, 당나라 때 가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배울 당나라의 그 안사의 난 전까지 요 체제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대운하. 운하라는 거 알아요? 운하? 운하 압니까? 운하? 운하라는 건 이제 뭐고, 그냥 쉽게 말하면 강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강과 강을 연결해 가지고 강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중국의 이래 지도를 보면요, 중국 지도 이런 것도 잘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네. 중국 지도 이래 한국부터 이래 있단 말이야. 이래 있으면 요 보면 강이 있거든요. 강이 있거든요. 이 옆으로 치울게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좀 산만하네요. 야. 잘못 만들었나? 뻑뻑하네요. 처음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중국 지도가 있으면 요 강이 있단 말이에요. 강. 여기 보면 황하강. 그 다음에 요 뭐 지도가 뭐 너무 이거 정확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 회수. 그 다음에 요 장강. 알겠죠? 황하, 회수, 장강. 그냥 내가 편하게 한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하는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요쪽 지역, 강남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요 지역이 개발이 되죠. 요 지역이 개발이 돼요.
그리고 수도는 어디냐 하면은 수나라 수도는 저 끝에 장안입니다. 장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강남 개발을 하면서 막대한 생산물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장안까지 운반하려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이 강과 강을 이렇게 연결해 버리죠. 연결해 버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이쪽에 보면은 그 탁군이라고 여기가 지금의 그 북경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요렇게 연결을 해요. 탁군까지 나중에 이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중에 이 수나라가 고구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든요. 이 고구려를 원정하기 위해 곡식이나 이런 걸 운반하기 위해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요 작업을 운하라고 합니다. 요 길이가 대략 2,700km. 총 동원된 인력이 거의 1억 5천만 명에 해당하는 그 땅 2,700km 땅을 파가지고 강을 만든 거예요. 찔끔찔끔 판 게 아니고 우리 소꿉창 하듯이 판 게 아니고 배가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깊이 팠겠어요. 기본 10m 이상은 파내려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수나라가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거 계속 써요. 나중에 뭐 명나라 때 가면 다 무너뜨리고 새로 이제 직선으로 이거를 만듭니다만 이때 이렇게 뭐 보면 이거 직선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더 멀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죠? 대각선 길이가 더 길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뭐 이런 것처럼. 뭔 얘기야?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는 왜냐하면 이 물살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그 관문이란 게 이 강물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그게 개발되면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크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이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이후에도 중국 경제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물론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땅을 파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희생한 거예요. 수나라가 희생한 거야. 그리고 또 뭐야? 고구려 원정하다가 실패했지. 그죠? 을지문덕한테 탈탈탈탈 털리잖아요. 113만 명을 동원해서 쳐들어갔는데 나중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가지고 30만 명을 따로 동원해가지고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치자 하면서 보냈다가 을지문덕한테 걸려가지고 2,700명만 살아 돌아왔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겠죠? 결국에는 요거 둘, 그 살수대첩, 살수대첩, 우리 입장에서는 살수대첩 612. 그 결국 요거 두 개로 인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들끓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멸망을 했다. 이해가죠? 예. 그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뒤에 누가 등장하는 거야? 당당당당 DANG 당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어서 이따가 당나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